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계획과 건축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협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건축계획 강의에 앞서서 건축계획은 어떠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어떤 출제 경향을 갖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고 어떤 출제 경향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건축계획의 출제 경향,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건축계획에 대한 과목적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요. 건축계획은 건축기사 과목 5과목 중에 가장 쉬운 과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건축 구조가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건축 구조에서 취득하지 못한 점수를 건축 계획으로 만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문항 중에 건축 계획의 목표를 16에서 17문항 이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근데 16개에서 17개 못 맞을 수도 있겠죠. 못 맞았다고 해서 합격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목표를 좀 높게 잡는 게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20문항을 다 맞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만큼은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 지금 16개에서 17문항을 맞히는 데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시간만 투자를 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20문항을 맞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실 거면 좀 더 앞부분에 해당하는 쉬운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복습하신다 생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출제 경향 살펴보도록 해야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건축 계획은 다른 과목과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건축기사의 출제 범위와 건축산업기사의 출제 범위가 살짝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산업기사에 응시하시는 수험생들은 이 산업기사의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항목과 세부 항목에 대한 표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교재의 구성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총론에 대한 부분부터 건축사에 이르는 이 부분, 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총론부터 건축사에 이르는 부분은 기사 시험에 출제가 되는 범위가 될 거고요. 산업기사는 이 내용 전체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총론에서부터 산업건축에 이르는 요 부분에다가 장애인 등의 시설을 포함한 요 부분이 산업기사의 출제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산업기사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건축기사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죠?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어느 부분입니까? 주거건축에 대한 부분과 상업건축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문화시설과 그리고 건축사 그리고 교육시설 순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산업건축, 숙박시설, 의료시설 등은 대략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비등비등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등의 시설에서는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뭐죠? 그죠? 주거건축과 상업건축에 해당하는 부분은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등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산업기사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산업기사는 기사와 달리 출제 범위가 다소 작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출제 범위가 좁기 때문에 좀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쉬울 수도 있지만 적은 범위 내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돼야 되니까 살짝 깊이 있는 문제 또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사 역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기사와 공통된 사항으로 주거건축과 상업건축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교육시설, 산업건축 순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사와 산업기사 이 부분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 공통적으로 주거건축과 상업건축이 이에 해당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한 부분 간단히 정리를 다시금 해보면요. 주요 항목과 세부 항목에서 제일 먼저 총론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는데, 총론이라고 하는 건 건축 계획의 일반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건축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접근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중요한 치수 계획과 모듈 계획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론. 그래서 문제가 한 문항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주거건축과 상업건축은 출제가 많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주거건축 여러분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건축물이죠. 그래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 다음 단지계획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는데 주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상업건축,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건축물을 보통 상업건축이라고 하는데요. 사무소부터 쇼핑센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무소 건축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좀 더 많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시설에서는 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산업건축에서는 공장에 대한 부분, 창고에 대한 부분은 주로 출제가 잘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산업기사의 범위라 그랬죠. 장애인 등의 시설을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요. 각각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항만 나온다 그래서 등한시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쉽게 공부가 되니까 등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건축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건축사에 대한 부분, 한국 건축사와 서양 건축사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되게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출제 문항수는 2문항에서 3문항 정도가 되는데, 이 2문항과 3문항 정도를 다 맞추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건축사, 서양 건축사의 경우에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됐었던 부분을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하신다 생각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이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봤잖아요.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은 이 각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각 건축물에 대해서 출제는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평면 계획에 대한 부분 또는 단면 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부 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각 건축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의 대지와 배치 계획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고, 평면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동선 계획이나 아니면 평면상의 분류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단면상에 대한 분류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류에 따른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부 계획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앞서 설명드렸던 출제 경향을 이제 출제 문항수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기사와 산업기사로 표현한 부분인데요.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내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건축 계획을 공부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건축 계획은 가장 쉬운 과목이다. 그래서 고득점을 노려야 된다. 그래서 목표는 몇 개? 그죠? 16개에서 17개 이상이면 너무나 좋겠다. 근데 20개를 다 맞으려고 하는 부분은 욕심입니다. 다른 부분을 공부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6개, 17개 정도 맞으면 차라리 구조 공부를 하시던가 앞서 배웠던 부분의 내용을 복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사와 산업기사의 출제 범위가 다르다라는 걸 확실히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세요. 특히 산업기사의 출제 범위는 적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부 방법은 교재 순서와 마찬가지로 총론을 기준으로 각 건축물의 이론, 그 부분을 우리는 강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축사, 요렇게 공부가 되는데 산업기사는 건축사가 없죠. 그래서 요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축계획에서 출제되는 부분에서는 건축물의 형식, 배치계획, 그리고 평면계획상의 분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는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달달 암기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어지는 그림, 제가 항상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죠? 그림을 보면서 연상을 하시는 게 좋다. 왜? 얘는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연상하고 그 문제에 출제되는 지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쉽게 그림을 연상하면 판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건축계획 교재에 보시면요. 제가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 그리고 중요도가 높은 부분에서는요.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표현해 놓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기준으로 꼭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학습이 끝난 이후에도 책을 간단히 넘기면서 기억하세요에 대한 부분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금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이론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봅니다. 근데 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혼자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를 풀고 답안과 비교해서 틀린 부분에서는 답을 암기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답을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쉬운 문제를 암기를 해버리면 응용돼서 나와버리면 틀려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기출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보시면 챕터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앞 단계에서는 저희랑 같이 기출문제를 푸는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해설을 해드리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 특정 문제만을 해설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관련된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다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기출문제 풀이 혼자 하시지 마시고 같이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학습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론 수업에다가 기출문제에서 다시금
정리해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2번 학습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고 여러분들 감도 잡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건축계획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시라? 자, 고득점 16개, 17개를 목표로 하자. 20개 원하지 않는다. 기사와 산업기사에 해당하는 범위가 다르다.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하시자. 그리고 쉬운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건축사는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목매달지 마시고 마음을 살짝 비우시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만큼만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자. 그리고 평면상의 분류 그리고 형식상의 분류에 대해서는 각각 형태에 따른 그림을 연상하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쉽게 문제가 풀릴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부분 절대 잊지 말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는 혼자 풀지 않고 다 같이 동영상을 보면서 풀이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1타 클래스 저희 건축기사를 담당하는 저희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본론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